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7일이고요.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 그리고 시장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관세 관련돼서 요 내용이 나옵니다. 2주대로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 다음 주 약값 관련해서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 상무부에 의약품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 트럼프는 지금 이 의약품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다. 이거 국가 안보랑 관련이 있다.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떠한 국가적 안보와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 관세를 철회해달라라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크게 뭐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왜? 그래서 트럼프가 뽑아놓은 사람들로 트럼프의 의견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로 다 인원을 교체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는 리스크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약 한 15개월 분량의 약을 미리 지금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 이상의 그 정도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벌어 놓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지금 관세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걱정하지 마시고 셀트리온을 좀 믿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안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홈페이지 가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있어요. 미국 관세 관련돼서 설마 있는데 지적재산권을 건드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영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 전부 다 100% 관세를 먹이겠다. 이제는 이제 뭐 물건이라든지 우리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또는 뭐 방금 말했던 뭐 의약품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다 전부 다 물류로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에 따른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건 오케이 인정.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건데 뭐 여기에 따른 거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지적재산권 관련돼서 관세 매긴다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니. 근데 요거는 나오자마자 이 말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약간 정정 보도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요거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자, 일단 체코 법원 한수원 7일 원전 계약 오늘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았는데 자, 요게 지금 빠다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두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체코 원전 관련돼서는 런던 중재소까지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런던 중재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원전이 살고 죽고 약간 이렇게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자, 오늘 공략한 종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조선 기자재와 미디어 컨텐츠 두 개로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조선 기자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 IMO 국제해사기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국제해사기구에서 규제를 때리는 환경 규제를 때리는데요. 이 환경 규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선박 교체 수요를 빠르게 확대할 조짐이다,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어쨌든 배 한 척 여기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겠지만 요 이미지 보시면 이 컨테이너 이런 선박 있죠. 굉장히 큰 선박들 위주로 또 이렇게 보면은 일개 도시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보다 이 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점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로 전환되고 이전에 있던 선박들은 싹 다 없애고 구형 선박 없애고 신형 선박, 친환경 선박으로 LNG 선박이죠. LNG 선박으로 계속적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로 선박 교체 수요가 빠르게 확대된다. 그러니까 즉 LNG 선박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는 중국산 그 선박들은 일단 수수료를 먹이겠다. 그러니까 제재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그 배들은 미국 들어올 때 그냥 못 들어온다.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해야지만 정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HMM 같은 경우는 오래된 선박은 빨리 폐기 처리하고요. 그래서 젊은 선박으로 탈바꿈을 해서 빠르게 좀 전환을 해서 탄소 규제에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사와 해운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조선사라고 하면요. 여기 밑에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런 배들을 배 위에 띄우는, 배 위에다가 건조시키는 것을 조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품들과 장비들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를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조선 기자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운사 같은 경우는요. 해운사는 말 그대로 이 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배를 운행하는 애들이 해운사입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이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뭐 너가 잘났다고 지금 얘기하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걸로 잘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정말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최근에 질문 주신 분도 있어요. 조선주가 좋다 그래서 HMM 샀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린이라서 난 몰라요. 어떻게 사야 될지 몰라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이야 이게. 조선주 좋다 좋다 하니까 그래서 조선 관련된 거 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정말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조선사와 조선 기자재와 그리고 해운사는 조금 다른 영역이다. 그런데 만약에 조선 쪽이 좋다라고 하면 조선 기자재가 같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랑 조선 기자재랑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경우는 있지만 해운사를 묶어 놓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잘못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걸로 헷갈리셔서 돈 잃으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HMM 이따가 제가 잠시 후에 차트 볼 거고요. 자, 조선 기자재 보면요. 한중 컨테이너선 수주와 규모, 시장 점유율 차이를 보면 2024년도에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확실히 높아요. 하지만 2025년도부터는 점점 한국이 빠르게 압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반기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전세가 역전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그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조선 쪽에서는 우리 국내 조선, K조선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국 쪽에 뺏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떻게 뺏겼냐면 이 물량들을 보세요. 어떤 물량이냐면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배를 건조하는데도 좀 오래 걸립니다. 인력도 부족하고요. 뭐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또 자재도 갖고 오고 이것저것 좀 따질 거 따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조선 쪽을 살리기 위해서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많이 완화를 해줬는데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좀 세졌었어요. 단단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조선 쪽은 먼저 선 건조하고 나중에 후 조치를 받습니다. 일단 배를 먼저 건조하고 그 다음에 비용 지불을 배를 싹 다 건조해서 넘겨줄 때 그때 나머지 비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대출 받아서 건설이랑 똑같죠. 건설도 결국엔 대출 받아서 먼저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세대 막 이제 뭐 세대 막 새롭게 막 세대들 막 해가지고 입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입주 막 비용 들어오고 막 하죠. 예, 그걸로 이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차익을 만드는 게 건설주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건설 자재 비용들 이런 거 마진을 최대한 남겨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게 바로 건설주예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주한 금액 가격에 딱 맞춰가지고 그 배를 건조해주고 거기에다 타당한 지불을 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싸지면 싸질수록 일단은 조선주는 좋은 건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낮아질 것만 보지 금리가 더
작년에 최고 금리를 뚫어 넘길 정도의 그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점점 낮아질 게 더 확률적으로 더 높고, 이제 올해 점도표를 보면은 다들 이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하반기부터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조선 쪽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단 조선 기자재로 가지고 왔고요. 조선 종목 하나, 그리고 조선 기자재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갖고 왔고요. 자, 세 번째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이다. 누가요? 트럼프가요. 트럼프가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건데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다. 이 조선업 재건에 관련된 행정 명령을 서명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미국이 지금 조선 쪽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엄청 뒤떨어집니다. 우리나라 6개월 만에 배 한 척 건조한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은 1년 뭐 한 3개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걸려서 배 한 척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술이 많이 도태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미 해군 군함이나 이런 부분들 MRO 체결했다라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협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협력을 할 테니 우리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같이 해볼래? 요것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미국 현지화, 그러니까 리스크로 보면 될 것이 결국에는 이제 좀 미국 쪽으로 좀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많이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난 등 여러 가지 해소할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조선소에서도 인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뭐 그냥 힘 좀 쓴다라는 그런 직원보다는 뭔가 기술적으로 차라리 뭐 용접을 하든 산소 용접을 하든 뭔가 그런 기술직들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술직들을 많이 좀 공급하겠다라는 것도 정부의 계획이고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 쪽은 앞으로도 하반기 쪽은 더욱더 좀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서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공략한 종목, 일단 HJ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에 지금 좀 낮아요. 자, 일단 종목 먼저 공개하고 그 다음 차트를 좀 볼게요. HJ중공업 관심 종목이었고,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세진중공업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일단은 요거 봅시다.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아직 7천억이 안 돼요. 7천억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조선주들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뭐 부족하냐, 뭐 기술이 뭐 없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에서 뭐 독도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함대를 만든 이력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상선함이나 지금 배를 건조한 이력이 많습니다. 배도 많이 건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밸류가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죠.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또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또는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사람들 수급이 좀 많이 집중이 되는데, 그 HD중공업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나 함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중국보다 해군력이 일단은 좀 높습니다. 해군력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항공모함을 중국보다 한 6, 7대 정도 더 많이 보유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그 함대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함대 하나가 거의 일반 도시에서 나오는 거의 광역시급 정도에서 나오는 전투력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조그마한 함대인 거고, 초거대 함대 같은 경우는 거의 일개 국가의 전투력과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함대는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항공모함은 미국이 더 월등하고 전투력이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함대, 이 개별적인 함대의 수량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한테 뭔가 딸리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해군 함대 관련해서는 지금 HJ 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거라서
미국의 MRO 관련된 사업으로는 HJ중공업이 좀 주가 탄력을 좀 기대하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진중공업 한번 볼게요. 오늘 지금 한 5%대 좀 상승이 좀 나왔었죠. 자, 세진중공업의 현재 차트는 지금 이렇습니다. 4.72%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위에 지금 보이는 파란색 선 있죠? 여기 구간을 넘어서면서 고점 넘기면서 위로 상승 패턴이 나와야 돼요. 올해 가장 높았었던 주가를 뛰어넘고 그 전에 주가 뛰어넘고 이 구간에 저기 박스 자리가 좀 있죠. 이렇게 조금의 횡보 구간이 갖는 구간, 이 고점 구간을 넘기면서 추세 상승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우리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으로서는 세진중공업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진중공업이 무슨 회사냐면 데크하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배 선미 부분에 그런 테크하우스 이쪽으로 좀 생산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LNG 탱크 쪽으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매출의 가장 주요 품목이 LNG 탱크 쪽으로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LNG 선박 관련된 종목이고 미군 해군 관련된 지금 MRO 관련된 좀 수혜 종목으로 세진중공업을 말씀드렸고 차트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가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정 나오면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는 시드 확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9,000원대 구간의 이 저항을 잘 이겨내서 위 저항선 라인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추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진중공업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자,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안을 발표했는데 전세대 콘텐츠로 육성하겠다. 전세대 콘텐츠로 육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애니메이션은 어린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야. 다 큰 성인 그리고 아저씨 아줌마들도 볼 수 있는 바로 애니 전 세대가 다 통틀어서 아우러서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산업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 자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액은 2023년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년까지는 1조 9천억 원까지 높이겠다,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 산업 수출액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1억 2천 달러, 그 다음에 1억 7천 달러, 2030년도까지 조금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3년도 6,417명이 종사를 했는데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인력도 그만큼 많이 보충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년까지 9,000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이런 종목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관련으로 일단은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대선 후보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파기환송심을 6월 16일로 잡았다라는 건데 일단 대선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선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좀 뭔가 긍정적인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좀 체크가 될 것 같고 지금 책만 읽던 도서관은 옛말이다. 만화, 웹툰, 특화 도서관이 뜬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건데 도서관이 어떻게 만화책을 읽는 방이 될 수가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글을 읽기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와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 글보다는 만화, 입체감이 있는 약간 그런 영상 이런 걸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 책을 읽으실 때. 예.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웹툰 쪽으로 지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웹툰을 좀 공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여기에 나와 있는 OTT 관련된 네,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약한 영웅 1을 보신 분들 약한 영웅 2 나온다고 했을 때 좀 많이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바니아 오빠들 악연, 이거 악연 또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엄청 재밌다고 해가지고 저도 봤거든요. 진짜 빠져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콘텐츠들이 전부 다 웹툰이 원작입니다. 자, 웹툰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제? 자, 이런 게 나와요. 뭐 이전에는 뭐 이태원 클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좀 넷플릭스 원작이래. 웹툰 원작으로 한 그런 콘텐츠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런 작품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르는 웹툰에 대한 이런 어,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자, 중증 외상센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인기 있었고 얼마나 재미있었냐. 그리고 뭐 무빙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무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디즈니 플러스라 무빙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 한 달, 두 달 계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 정도로 OTT나 콘텐츠 개발 쪽으로는 앞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 트럼프가 난리만 치지 않으면 좋을 것이다. 자, 그래서 공략한 종목은 미스터 블루고요. 미스터 블루 차트 잠시 후에 보고, 자, 그다음 비공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무엇이었냐면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스터 블루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미스터 블루 역시나 낙폭이 좀 심하게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많이 받으면서 최근 작년 4월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의 약간 그런 행보도 있었지만 웹툰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재료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현재 패턴 조정 이후에 반등하면서 장기 이평선 돌파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요 자리 좀 소화 잘 못 시킨다라고 하면 좀 꾹꾹 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꾹꾹 씹을 수 있는 시간은 단기적인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단기 과열 종목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단기 과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 미르.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 쭉 늘려보시면요, 최고점 부근에서 낙폭 엄청 심하게 받았고 그 중간에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서 반등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요 구간 다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장기 이평 구간을 지금 넘어서는 구간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이 거래량들이 들어왔었던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매집만 잘한다라고 하면 수익 충분히 내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기회 보일 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따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3250원부터 뭐 한 3700원대 요 구간 안에서 그냥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 여기 구간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권이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요 바닥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려고 하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한 2,500원 구간까지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그런 테마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웹툰 쪽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계속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은 재료로 해석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미르고요. 그리고 미스터 블루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들 막 들어오는 종목들 메모를 해놨는데 그 휴일 사이에 갑자기 그 종이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메모해 놓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메모를 해놨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자, 일단 지금 안타깝지만 제가 최근에 좀 솟구쳐 오르는 거래량이 좀 좋은 그런 종목들, 요걸 체크를 했는데, 자, 일단 오늘 좀 말씀드리면 셀바스 헬스케어 요런 종목들 있죠. 자,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고점 구간에서 이 상단 고점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차익 실현 물량 또 쏟아졌죠.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이며 몸에 이것저것 악재 쏟아지면서 재료 없으니까 시장 소외받으면서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면서 갑자기 재료 한 번씩 터질 때 한 번씩 푹 푹 푹 치고 올라오죠. 이때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이 되고 있다는 것.
되게 장기적으로 매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저항 넘기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를 관심 종목으로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의료 AI 쪽으로는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좀 센즈랩이나 여기 거래량 한번 보세요. 센즈랩이나 한싹 또는 모니터랩 뭐 이런 종목도 보면 거래량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러한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안주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아까 세진중공업 말씀드렸는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3대 그 조선소들이랑 어 좀 좋은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거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어쨌든 지금 고점 악성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지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재료 같은 거 좀 불어온다라고 하면은 요 종목들 다시 한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악성 매물대를 좀 뚫고 지금 계속 고점 랠리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 더 슈팅해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하면서 악성 매물 없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 그 HD 현대미포 한번 볼게요. HD 현대미포도 동일합니다. 조선주들 한번 기대심 부여 딱 받자마자 이렇게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조선주들이랑 좀 각별히 좀 독점을 하고 있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 무슨 회사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은 이 세 가지 종목에 좀 가장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독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진중공업. 그래서 좀 매매 타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5월 달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오늘 5월 7일이죠. 내일 FOMC 금리 결정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5월 9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 나머지 이외의 종목들은 제가 또 다시 일정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지금 제가 이것저것 좀 글 확인하다가 좀 말이 좀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가 좀 했는데, 어쨌든 궁금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쪽 섹터를 좀 공략하고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궁금한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궁금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보시냐? 자,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위로 쭉 올리면, 자,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카페입니다. 지금 카페를 보시면 요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 좀 많이 시청하시면 되고, 좀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늘 올려놨습니다. 5월 7일 방송 공략주. 자, 관심 정보 HJ중공업, 히든 정보 세진중공업, 그 다음에 관심 미스터블루, 히든은 스튜디오 미르, 이런 식으로 글 남겨드렸고요. 밑에 링크 있으니까 요거 같이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내일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내일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테마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